넘파이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이 우리가 넘파이에서 제공되는 배열 생성 함수가 이제 여러 개 존재하는데 어떤 게 존재하는지 배열 생성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열의 차원 및 항목수를 알아볼 수 있는 쉐입 함수와 그리고 차원이나 이제 그 항목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이제 리쉐입을 알아본 다음에 이 배열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배열을 생성을 할 때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생성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장하고 있는 D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배열의 인덱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생성 방법 중 하나인 그 배열 생성 방법 제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0으로 배열을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np로 넘파이를 사용을 해주겠다고 임포트를 시켜주고 np.zeros 한 다음에 이 5의 값을 입력을 하면 이 배열이 5개의 원소를 가지는데 이 5개의 원소가 0의 값을 가지고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 배열 생성 함수인 once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의 값을 가지고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np.once5 하면 모든 배열이 1의 값을 가지고 배열의 5개의 원소를 가지고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arrang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rrange는 3개의 그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 값, 두 번째는 스탑 값, 세 번째 값은 스택 값입니다. 우리가 이 유형이 그 파이썬에서 배웠던 range 함수와 비슷하죠. 이렇게 그 range와 비슷하게 배열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하나의 값만 있을 경우는 스타트 값하고 스택 값이 이제 생략된 스탑의 값만 정의된 경우입니다. 이 파이썬의 range 함수와 비슷하게 2, 5를 제외한 5 미만의 값이 배열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이렇게 이제 5개의 원소로 5 미만의 값으로 배열이 생성이 돼서 0, 1, 2, 3, 4의 배열이 생성이 되고 이 두 번째 값은 이제 스타트 값하고 스탑 값만 정의된 걸로 이제 스텝은 1씩 증가된다는 게 생략된 거죠.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9 미만의 숫자로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5, 6, 7, 8이라는 배열이 생성이 됐고 여기 밑에는 스타트, 스탑, 스텝 값 모두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9 미만의 숫자로 2씩 건너뛰어 가면서 배열을 생성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 7, 9인데 9가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5와 7의 2개의 원소를 가진 그 배열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shape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ape은 배열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배열의 차원 및 항목수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아래와 같이 ARR1과 ARR2가 여기는 1, 2, 3, 4, 5를 가진 1차원 배열로 정의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2차원의 배열로 정의된 두 개의 그 어레이 배열이 있습니다. 이 경우 shape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원, 배열의 차원 및 항목수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np shape arr1의 shape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차원 여기에서 이제 이 shape은 튜플의 형태로 리턴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5개의 원소를 가진 1차원의 원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차원에 5개의 항목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차원에서는 2개의 항목, 두 번째 차원에서는 5개의 항목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행
5열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행, 2행, 그리고 열의 개수는 5개로 정의된 그 쉐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배열의 차원을 변경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할 때 reshap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배열의 차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에 re가 붙어서 이제 재구성한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1차원,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원을 2차원이나 3차원의 형태로 변경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2차원, 3차원을 1차원, 2차원으로 변경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소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만 변경이 가능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ARR이 1, 2, 3, 4, 5, 6, 6개의 원소를 가진 이제 1차원 배열로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차원은 2개의 원소, 두 번째 차원은 이제 3개의 원소를 가진 형태로 이제 재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2행, 3열로 정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 reshape을 통해서 우리가 2행, 3열로 배열을 변경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이 1, 2, 3, 4, 5, 6 나란히 되어 있던 그 배열의 형태를 이렇게 2행, 3열의 형태로 변경을 할 때 reshape 2,3의 형태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그 배열의 차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2행, 3열의 형태로 2차원의 형태로 우리가 그 배열의 형태가 재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reshape을 이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배열의 원소를 그 해당 차원의 형태로 이 배열 원소를 네가 자동으로 결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하나의 차원으로 그 -1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ARR이 1, 2, 3, 4, 5, 6 2차원의 6개의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뒤에 이제 차원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차원으로 6개의 원소로 이렇게 정의돼서 이제 프린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밑에와 같이 첫 번째 차원에 6개의 원소로 구성을 해서 정의해라. 여기 뒤에는 이제 두 번째 차원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차원을 6개의 원소로 구성해라 라고 해도 이렇게 똑같이 프린트 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함수 flatt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걸 1차원으로 변경하는 함수를 호출해도 이렇게 똑같이 배열의 1차원 형태로 변경돼서 저장되어 이제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numpy를 통해서 생성된 배열, 즉 mp.array를 통해서 생성된 배열의 그 요소 하나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dtyp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요소, 원소의 그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p.array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할 때는 여기 이와 같이 생성된 그 배열의 이름점 d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ARR1의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밑에서 보면 64비트의 int 정수형의 형태로 이 배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타입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파이썬의 타입을 확인했던 함수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타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변수의 생성된 변수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타입 ARR1 하면은 우리가 이 배열 ARR1의 배열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에 d타입 그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여기 타입은 우리가 이제 ARR1 배열의 타입이 ND-array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 타입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배열을 생성을 해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생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2차원 배열을 mp.int 64비트의 그 정수 형태로 생성을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콤마 뒤에 mp.int 64를 입력을 해서 우리가 64비트 정수형의 형태로 이렇게 어레이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생성한 경우 이 데이터 타입을 확인했을 경우 우리가 생성한 그 데이터 타입과 마찬가지로 int 64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배열에 그 접근을 할 때 인덱싱을 통해서 인덱스 어떤 그 가리키는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배열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우리가 이제 1, 2, 3, 4라는 배열이 이제 ARR의 형태로 ARR 변수 이름의 형태로 이제 배열이 생성이 됐을 때 우리가 ARR1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원소의 값을 이제 프린트해라 뜻인데 우리가 모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의 값이 인덱스 0번이고 2가 1, 3이 2, 4가 3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R1, 1번째 요소의 값을 프린트를 했을 경우 0, 1, 여기 1번째 위치에 있는 이 인덱스의 위치에 있는 2의 값이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RR1, 1번째 요소의 값과 3번째 요소의 값을 더해서 프린트하라는 이 문구에서는 1의 값이 2이고 3의 값이 4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와 4가 더해져 6이라는 값이 프린트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에도 인덱싱 방법이 있고 numpy에서 제공되는 배열 어레이에서도 인덱싱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덱싱 방법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리스트의 인덱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1이 이렇게 그 리스트 안에 이제 두 개의 리스트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아래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행에 1, 2, 3, 4, 5 두 번째 행에 6, 7, 8, 9, 10 이렇게 2행 5열로 구성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가 이 값 2라는 값에 접근을 하고자 할 경우 모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0번째 리스트에 1번째 위치하고 있는 이 2라는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 0, 1의 형태로 이렇게 리스트 0, 1의 형태로 우리가 그 리스트에서는 인덱싱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열에서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밑에와 같이 이 배열의 0과 1, 배열 각각 나뉜 상태가 아닌 이렇게 하나의 배열 안에 행, 열의 형태로 0, 1의 형태로 우리가 인덱싱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